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조현미입니다. 오늘 소비자 핫 이슈에서는 정말 이제 어렵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신장병이 걸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햄버거병이다. 이제 이런 주장 때문에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의 최빈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게 한동안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됐던 그런 이슈예요. 네, 2017년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선 지금 2차 공판이 최근에 열렸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이제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만 4세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햄버거를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걸렸다는 게 부모님의 이제 주장이고요. 이제 2017년에 그거에 관련해서 2017년 7월에 부모님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형사소송한 거였죠? 먼저? 네, 그때 이제 형사로 시작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이제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피해자 섭취한 햄버거가 대변으로 나와 있는 완벽한 균이 검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햄버거 때문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이 됐다는 사실이 병원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지 못했고, 그런 기관 경과로 인해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게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그 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거는 5157이라고 하는 대장균입니다. 5157의 대장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후유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6월에서 9월에 걸친 그 식중독이 한창 많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더울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갈아 만든 쇠고기, 아주 대표적으로 햄버거 패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피부 접촉이나 식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증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설사, 복통, 발열, 구토 같은 식중독 증상이 주로 일어나고요. 유소화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5에서 7일 동안에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다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합병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환자에서 2에서 7% 정도, 이 정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까지 진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완전 망가져서, 이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는 투석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이들도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죠.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콩팥이 지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일부 회복이 되긴 하지만 한 10% 미만에서는 만성 신부전 상태에 빠지고 치사율은 한 2에서 7%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 장출혈성 대장균 5157에 오염된 식품을 피하고 이제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2011년부터 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를 보니까 443명이었고요. 이 중에 24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 80% 가까이가 이제 유소화에 해당이 된 거 있죠. 저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자 환자 수가 이렇게 좀 많은 거는
사실은 네네. 이제 알았고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그리고 이제 용혈성 요동증후군 24명이라고 이것도. 했는데 이 경우는 거의 굉장히 중증의 상태로 이미 간 거잖아요. 콩팥이 망가진 사실 신장 자체가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예, 그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 24명 중에 이제 아마 이번에 제가 취재한 아이가 한 명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증상을 호소하기 전에 바로 먹은 건 사실 햄버거밖에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 버거만이 유일한 이제 아이의 장출혈성 요독 증후군이 나타난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이제 아주대랑 삼성병원에 의해서 햄버거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명확하며 시스템상 이제 패티가 덜 익히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실제 사례들을 실제 사례들이 여러 건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사실 피해 아이가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처음에 집단 소송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약 7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7명 정도가 같은 증상으로?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했지만 대표자로 이제 이 맥도날드 햄버거 병을 맨 처음에 일으킨 최은주라는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같이 해피밀을 먹던 당시에는 이제 아이의 아빠 그리고 동생도 동일 제품을 섭취했고 그들도 사실은 설사라던가 복통을 호소했다라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 본 자료에 의해서 같이 먹었던 아빠 그리고 동생 그리고 본인까지 오염된 제품을 섭취했지만 성인인 아이랑 성인인 이제 아이 아버지는 이제 동생 괜찮아졌다. 독소 등을 배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독소 같은 경우는 시가 독소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가 독소는 조금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항변을 하는데 이 아동의 그 질병 변화나 상태가 전형적인 용혈성 요독증후군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잠복 기간은 48시간 이상이에요. 약 3일에서 4일가량. 이제 그 이후에 잠복기를 걸쳐서 설사라던가 복통이라던가 구토를 계속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해 아동 아이 같은 경우는 버거를 먹고 나서 2시간 후부터 바로 시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거를 먹고 나서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둘의 공방이 시작을 된 거고요. 대개 이틀 후부터 설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독성 대장균이 체내에 자리를 잡고 나서 독소를 이제 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약 3일에서 4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고요. 만약 2시간, 3시간 전에 먹은 햄버거가 원인이 된다고 하면 이례적으로 증상이 사실 일찍 발생한 셈인 거죠. 약 이틀 정도 더 빨리 발생한 건데 장안에서 균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섭취 후에는 설사 및 보통까지는 3일, 5일경에서는 90%의 확률로 혈변이 나타나고요. 이 장혈성 요독증후군 자체가 생기는 데는 설사 후에 약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도날드 측과 피해 아동 측의 이제 의견이 서로 너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이제 공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4세 아동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시충독균이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겪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뭐 잠복기나 이런 얘기들 하긴 하지만 뭐 저항성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특이하게 어떤 빠른 반응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아이의 그 출혈성 그 대장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검사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검사가 아이가 이걸 먹고 나서 3시간 가량 있고 나서 바로 설사를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좀 되게 이런 쪽으로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바로 그 혈변을 기저귀에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바로 가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균에 대한 거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2, 3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2, 3일 정도 안에 어떤 치료라던가 이런 거를 받았으면 괜찮겠지만 장염이다, 위염이다 라는 걸로 병원에서 포장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항생제라던가 이런 거를 섭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독소까지 더 이제 분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걸렸을 때 항생제라던가 이런 다른 약품을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섭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부정증까지 조금 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전제로 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식중독이라고 생각해서 치료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막 항생제 투여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됐을 텐데 그래서 초기의 진단 과정이 명확하게 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의 경우에 사실은 좀 이렇게 특이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 패티 자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패티 자체가 뭐 한 개만 갖다가 굽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굽기 때문에 뭐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은 하나에게만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들이 특별히 없었다. 같은 시점에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 충분히 항변을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공방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사실 피해자 측은 이제 햄버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는 고기류를 먹은 게 왜냐면 다 모든 게 분쇄를 하고 80도에 이상에서 패티를 구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균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맥도날드 측의 입장인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평택 맥도날드 측에 식약처가 방문을 합니다. 전 패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패티 자체에서 균이 나왔습니다. 균이 나와서 전량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한테 전량으로 환불을 다 해주는 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뭐 장출혈성 요도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겠다는 게 2017년 8월 정도,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조금 여기서 의아했던 점은 독소가 나왔지만 이제 평택 같은 맥도날드에서 한 매장에서 패티를 전량으로 폐기를 해버리면 최대 1억에서 5억 정도를 이제 손해를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맹점주 맥도날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패티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사실 너무나 매일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패티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1억에서 5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구워서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들한테 나갔던 거죠. 그게 사실 식약처가 확인을 했고 전량 폐기한 사건들이 팩트로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맥도날드 측에서는 균은 나왔지만 장출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패티는 아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그 패티로 인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원인을 햄버거다라고 할 만한 여러 상황들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이 전혀 불기소로 처분을 한 것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그런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그 형사가 진행이 됐었을 때 역학조사를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증거가 사실 나올 수가 없겠죠.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는 사실 아이가 먹었다라는 영수증 그리고 그날 먹었고 그게 먹은 게 그거밖에 없고 그 현장에서 떠나가는 CCTV와 그 아이가 아픈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증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중독 같은 사고로 인한 뭐 질병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사실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나라 법원들은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을 이 식품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보다 더 폭넓게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히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 이런 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역학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질병에 있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대규모의 전문가 조직이 역학조사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CDC라고 해서 질병예방통제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는 질병관리본부예요.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관리법에 의거한
조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염병에 관련된 게 아니면 사실은 역학조사의 의무라든가 또는 역학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광범위한 이런 그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망 사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에서 실패해버리니까 원인균을 밝혀내지 못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네. 그리고 그냥 배앓이하고 실축금도 갖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모른 채. 소비자는 항상 해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법 체계들 많이 개선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2차 공판이 진행 중이라니까 앞으로 그러면 소송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일단 2차 재판에서 제가 이제 공개 재판에 참여를 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 밝혀진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장출혈성 요독 증후군에서 조금 더 다른 범위로 네. 이제 사건이 개요가 전개가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최은주 씨는 맥키코리아 패티 업체 그리고 한국 맥도날드, 미국 맥도날드 등 약 4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집어넣었고요. 네. 1차에서는 이제 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가 그러니까 다 수집이 될 때까지 2차 재판을 열자 2차 재판이 지난 26일에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출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재판에서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상표권 논란이 되더라고요. 상표권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맥도날드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었지만 맥도날드의 상표는 아니다. 또 무슨 희한한 얘기. 그 골든 아치가 있잖아요. 네, M자 모형의. 네, M자 분명히 아이의 엄마는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 해피밀 버거를 세트를 시켜서 먹었고요. 네네. 영수증에는 맥도날드 코리아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맥도날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맥도날드를 먹었지, 하지만 맥도날드가 아니야. 그 이유는 맥도날드를 한 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맥도날드의 머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옮겨놓고요. 네. 상표권은 일로 옮겨놓고 이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지만 맥도날드 상표권은 우리 회사 거가 아니다. 그래서 너네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는 그 상표를 갖고 있는 회사에게 소송을 걸어라. 그래서 이거는 기각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맥도날드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을 때는 정말 매출이 한 개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그냥 회사입니다. 정말 그냥 말하는 유령 회사 같은 곳에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언제 냈냐면 2017년 7월에 소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7년 8월에 바로 상표권을 옮겨놓습니다. 갑자기 이게 그 공판이 진행되다가 상표권 분쟁이 돼버렸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맥도날드 본사는 본인들의 그 아치 모양의 상표권을 제3의 회사에 넘겼다. 네. 그러니 이 제품은 맥도날드가 아니라 그 회사 거니까 거길 상대로 소송을 해라. 우리는 빠지겠다. 이 얘기를 하고 기각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동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맥도날드로 기인한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재판의 쟁점이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상표권 이슈까지 지금 가버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햄버거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매점에서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그 햄버거의 위생적인 관리 또 혹시 그게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대적인 감시와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에 지금 차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개연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햄버거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2차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은 장출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병원의 검사의 확정 진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 같은 게 나올 경우에 3차 재판으로 이어간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얘기고요. 이제 이 피해자 아동 측의 법무법인 쪽에서 말을 따르면요.
이런 부분 맥도날드를 먹었지만 맥도날드 상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이제 확답을 주고 결정을 내린 일이니 조금은 국민들은 기다리고 이제 응원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받았고요. 어쨌든 식품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된 사건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인과관계 증명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을 소비자 쪽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법 체계는 정말 시급히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소비자 소송도 절대로 소비자 측이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장출혈성 그 대장균의 오염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서 16년에 질병관리본부의 그 조사 결과도 이 사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적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의 의심으로 그 요독증까지 간 그런 재판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더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얘기 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